안녕하세요. 특수교육 철학의 관점 저자 방성혁입니다. 방쌤의 특수교육 철학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특수교육도 어려운데 철학의 관점까지 다루는 것이 대학자도 아닌 현직 교사가 감당하기엔 어려운 주제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살기에 특수교육 전문가라면 자신만의 특수교육 철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개통 철학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튜브에선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기보단 특수교육 철학을 학문적으로 접근하여 그 내용들을 논해보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과학의 발달에 따른 문명의 혜택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학의 발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다 주었고 그것은 과학의 만능주의로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수교육 역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를 통해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기존의 경험에 의존한 교수법보다는 좀 더 검증된 방법을 찾고 그것이 좀 더 과학적인 방법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특수교육은 철학이라는 모호성을 벗고 과학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학생들을 교육하고자 합니다. 저 또한 지난 교직 생활 동안 이러한 생각에 좀 더 효과적이고 검증된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철학은 과학의 시대에 말하기 좋아하는 이들의 사변적 언어 유희에 불과하며 그다지 유용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특수교사로서의 지녔던 자부심과 자존감을 과학적인 교수 방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특수교사로서 현장에서 부딪혔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나름 애썼던 모습들과 그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반성적 사유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에게 있어서 철학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육 철학자 조지 나이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교사는 각자 수업에 가지고 들어가는 삶의 철학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세상, 삶의 의미, 윤리적으로 옳은 것에 관한 확신이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매일 작동시키는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들은 자기 마음대로의 철학을 하면서 자신이 행한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다. 그 결과 성공적인 하루를 보냈을지는 몰라도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성과는 얻지 못한다. 모든 교육적 쟁점은 철학적이다라고 합니다. 또한 교사가 철학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첫째, 가장 근본적인 교육 문제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둘째,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공되는 매우 다양한 제안을 더 잘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교사의 삶과 목표에 관한 생각을 명확하게 해준다. 넷째, 실제로 더 큰 세상과 연결해주는 내적으로 일관된 견해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도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사들은 철학을 세우는 이러한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전문가적인 교육자로서의 통찰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관점은 무엇일까요? 국어 대사전에 의하면 관점은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을 말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특수교육 철학에서 다루어질 특수교육 학자인 스클틱과 페럴 교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스클틱은 형이상학적 또는 초이론적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특별한 렌즈를 관점이라고 합니다. 페럴은 관점은 이론 및 연구 방법과 관련이 있으며 세계, 지식의 본질, 사회와 개인, 그리고 정신상태 및 절차에 대한 신념을 내포한다고 합니다. 관점의 형성을 위해 철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수교육 정책의 수립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관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장애를 개인적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보는 변화나 분리교육에서 통합교육으로의 관점 변화가 그 대표적인 예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교육 철학은 실천의 근거와 담론의 형성, 그리고 개념의 타당성을 밝혀줄 수 있는 관점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런던 대학교 페럴 교수는 특수교육에서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저서인 특수교육에서 새로운 관점, 현대 철학적 논쟁이라는 책에서 특수교육 관점의 중요성을 논하며 특수교육 철학의 사조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 실증주의와 논리실증주의. 둘째, 현상학과 해석학. 셋째, 역사적 유물론과 비판이론. 넷째, 홀리즘과 구성주의. 다섯째, 구조주의와 후기구조주의. 여섯째, 정신분석학. 일곱째, 실용주의와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여덟째, 포스트 모더니즘과 역사적 인식론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철학에 대한 사조별 관점 분류에 대해 교육 철학자인 조제 나이트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철학 학파를 관점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어떤 분류 체계이든 한계점을 지니고 있기에 어느 정도만 정확하다고 합니다. 또한 철학 사조를 몇 개의 그룹으로 범주화해서는 나머지 그룹과 완전히 구별할 수 없으며 그렇게 범주화된 철학 학파들 간에는 차이점이 있지만 서로 동의하고 중복되는 점도 많다는 점에서 다양한 연속체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철학적 사조를 분류하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지 나이트 교수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분류는 특정 논제에 대해 의미적으로 사고해야 하는 영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특정 주제를 다룰 때는 불명확한 논제를 명확하게 해주는 경계의 역할을 한다. 둘째, 분류는 자료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지식의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 셋째, 이렇게 형성된 지식 체계의 확대는 복잡한 경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듯 철학사조의 분류를 통한 지식의 이해는 기본 신념과 실용에서 조화를 이루어 교육적인 실천의 철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방법을 다양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본 책의 저자도 특수교육 철학에 대한 관점의 연구를 철학 사조별 분류하는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국 특수교육 철학 연구의 배경과 관점 분석이라는 논문은 저의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특수교육 철학과 관련된 연구 54편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논문들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논문에서 한국 특수교육 철학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철학적 사조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실증주의와 논리실증주의 그리고 분석 철학. 둘째, 실용주의와 신실용주의. 셋째, 현상학과 해석학. 넷째, 후기 구조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다섯째, 구성주의. 여섯째, 실존주의. 일곱째, 동양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특수교육 철학과 관련된 중요한 연구들이 배제되어 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역사적 유물론과 비판이론,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계열의 논문들, 그리고 신경 다양성 관련된 논문들이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점도 있지만 이 연구를 바탕으로 특수교육 철학의 관점이라는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앞서 제외되었던 역사적 유물론과 비판 이론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책이 출간된 이후 몇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의견 중에 하나는 철학적 용어가 어렵고 설명이 불충분하여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유튜브를 시작한 동기도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이 책을 좀 더 쉽게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 철학사조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저는 패럴 교수와는 다른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철학사조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한계가 있고 또한 다양한 연속체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패럴 교수의 분류에 동의하는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있어서 다른 분류를 선택하였습니다. 그 분류의 근거가 되었던 서적들은 서양 철학사, 현대 철학 및 사상사, 교육 철학, 특수교육 철학과 관련된 서적들이었는데요. 이 서적들의 내용들을 시간이 되는 대로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 철학과 관련된 각각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철학에 대한 기초 지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철학의 영역, 용어,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영역 중에서는 존재론과 인식론, 그리고 각각의 실제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철학사적인 흐름, 고대,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는 철학사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표는 제가 정리한 건데요. 제가 정리했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오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처음 철학을 접하는 선생님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이 표가 아주 유용할 것 같고요. 이 표를 중심으로 개념을 잡아간다면 특수교육 철학의 관점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쉽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업로드 계획인데요. 각각 특수교육 철학 관점별 그 배경과 주장들을 알아보고요. 특수교육에 미친 영향과 어떤 연구 논문들이 있는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보았던 철학 및 사상사, 교육 철학, 그리고 특수교육 철학들을 소개하고 이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읽어야 될 책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히 사변적인 이론 철학이 아닌 현장을 반영한 철학이 되기 위한 실천 철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